내가 을 해. 그런데 그 앞에 생각이 없어. 생각 없는 은 낙서에 불과한 거죠. 앞에 생각이 있고요. 뒤에 실행이 있어요. 실행을 하면 그 안에서 또 지식이 산출됩니다. 걔를 다시 또 생각하고 또 하고 행해요. 요 사이클을 계속 루프 돌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자,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1호 기록학자이신 김익환 교수님, 여러분 참 좋아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론과 논리 그리고 감성을 건드리고 이제는 실행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서블이라는 새 책을 쓰셨는데요. 오늘 교수님과 여러분의 일상만 기록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자, 박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MKTV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네. 기록학자라는 게 원래 있는 그 명칭이나 뭐 그런 거예요? 해외에는 엄청 많습니다. 유럽은 한 300년 된 학문이고요. 이게 영어로는 아카이브 학이라고 하는데 아카이브. 미국에서도 한 120년 정도 학문이 됐고 한국은 기록학이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현대에 네. 들어서 없어진 거를 그래서 기록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기록학이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몇몇 교수들과 힘을 합쳐서 한국의 기록관리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제가 최초로 기록학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가 돼서 제가 이제 1호의 타이틀을 얻었지만 저하고 동년배들 중에 기록학자들이 꽤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교수님이 처음에 이 기록에 대해서 학문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 몸으로 이거를 체득하시면서 이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어떻게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네. 학부는 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역사학. 역사학을 엄청 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1979년에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모두가 이제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네. 학교에 돌아오는 그 사이 3개월 시간이 남더라고요. 이때 3개월 동안 공부를 왜 했냐면 거리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내가 바라던 역사 공부를 못했으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미친 지속성이라 그래서 네. 18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어요. 4시간 반 자고 밥 먹는 세 끼를 제하고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한 거죠. 통일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처음에 한 사흘이 미치도록 어려운데요. 사흘 지나서 몸에 살짝 익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 일요일 하루를 쉬었어요. 네. 일요일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6일간 공부한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노트했지? 요 기억이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노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6일간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걸 후회하면서. 네. 어허. 그거가 유일하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네네. 그게 메모와 기록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첫 주에는 기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랬는데 두 번째 주가 되니까 네. 쭉 읽으면 꽤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서 남아있어. 머릿속에 있는 것만 키워드 요약적으로 오케이, 기록을 오케이.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걸 스스로 곧 깨닫게 됐고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 강조하고 권유하는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법이 네. 그 어린 시절에 일단 제가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나중에 유학을 했더니 네. 역사학의 분과 학문으로 아카이브학, 기록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오. 기록을 발견하고 네.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조금 일찍 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록학자의 길을 걷게 됐고 네. 공공기록 쪽만 하다가 아하. 야, 이 기가 막힌 방법을 공공기록. 개인의 기록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록 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김미경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요번에 신간 파서블 요 책의 집필한 계기?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다 생각하셨나요? 제가 네.
이제 이런 좀 기록을 중심으로 둔 대중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한 반, 2년 정도 됐어요. 유튜브 시작한 것까지 한 거. 유명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만 계시고 대중을 상대로 한 건 얼마가 그렇죠. 안 제가 되신 거예요? 25년 동안 명지대학에서 학생만 가르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첫 책을 뭐 아시겠습니다만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냈더니 이게 이제 전부 기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엄청 10만 부 이상 책이 나가는 그런 좀 영광이죠. 처음 대중서를 냈는데 그런데 사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기록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가졌는데 댓글이나 기타 우리가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의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우투가 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1권 낸 것이 이제 기록의 인식론이라면 지금 낸 파서블은 기록의 실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록을 엄청 효과적으로 하시고 그것으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어제랑 똑같아요, 사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직장 다니면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일어나고 회사 가고 점심 먹고 일하고 다시 또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막 애들 보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데 뭐하러 써요? 이러는 사람들 왜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록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일상을 쓰라고 이렇게 여기서 책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꿈의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만 살고 그거는 난 너무 지겨워. 그럴 때는 키워드 하나만 든다 그러면 당연히 김명수 선생님은 엄청 강조하시는 꿈, 나다움이잖아요. 그 꿈과 나다움을 자기가 머릿속에, 몸속에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견지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한 선언을 항상 찾아서 자꾸 선언을 해줘야 되고 내 인생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얘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줘야 한국 사람의 10사람 중에 9명이 꿈이 없대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치면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하고 나의 꿈을 살아내는 그 두 가지가 병행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꿈을 잘 견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신의 꿈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계속 정리해야 되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성장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책을 읽고 읽은 책의 내용을 또 메모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 잘 알려진 질 둘레즈가 차이와 반복 이거로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죠. 거기에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행위들의 미세한 차이. 사실 회사 일을 할 때도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유형화해서 누적시키면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상의 삶도 그것을 잘 메모를 해서 약간의 차이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그것을 누적적인 자기 노하우나 지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록 안 하면 그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나요? 못하죠.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꼈다가 씩, 느꼈다가 씩. 이걸 이제 제가 점형과 선형이라 그러는데 뭔가 행위를 하고 뭘 느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 점형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반복한 행위와 관련된 자기의 감각을 한 5번 썼다고 치자고요. 얘가 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요거의 실체가 딱 드러나요. 그게 지식이고 노하우고 그것이 우리 몸에 누적시켜야 될 능력이란 말이죠. 선이 있으면 방향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그런 면에서 기록 되게 중요한데 기록하기 싫어하는 30, 40대한테는 어떤 일침을 가하고 싶으세요?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효능을 못 느끼면은 안 하죠. 뭐 기록해봤자 뭐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제 책임인 거야. 기록 전도사를 자임한 제가 제대로 전파를 안 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이지 현재 기록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핵심이 되는 거 2가지만 여러분들께 꼭 정말 그냥 살짝 빌게요. 제발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 키워드는 딱 넣어두셔야 돼요. 기록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록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습관이 되려면 네. 양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주 쓰는 게 몸에 붙어야 걔가 습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의 효능을 못 느끼고 기록의 습관으로 안 붙어 있는 분들께는 네. 모두 써라. 모두 써라. 그 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었더니 공기가 시원해. 이 맑은 공기의 기운 고맙다. 일어난 시간 쓰고 맑은 공기 고맙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한 줄 기록으로. 그런 거라도 시작하는 아침에 거예요? 먹었어요, 밥을. 맛있다. 맞습니다. 나의 혈액 감각 아직 살아있네. 뭐라고 써도 좋아요. 내가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어. 나뭇잎이 가로수가 오랜만에 역광을 봐도 반짝반짝 빛나. 네.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쓰라. 이거 어디다 써요? 월간 다이어리 쓰기를 제가 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연간 다이어리 쓰시지 말고 파서블이라는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월간 다이어리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간 다이어리 쓰면 하루 종일 쓰잖아요. 제가 많이 쓸 때는 한 40개 쓰고요. 보통 한 20개를 씁니다. 저녁 먹은 거 쓰고 점심 먹은 거 쓰고 친구 만난 거 쓰고 일한 거 쓰고 책 읽은 거 쓰고 다 써요. 얘를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일기 쓰려고 할 때 뭘 써야 될지 하루 종일 아무 기억이 안 날 때도 기억 있어요. 안 나죠. 네. 근데 얘를 쓰면 걔를 수르륵 보면은 자기의 하루가 영화 보듯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일기 쓰기 너무 많아져. 이제는 골라야 돼. 네. 이런 게 효능이거든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1년을 하면 적어도 300번 이상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생각력이라 그래요. 자기가 아침에 맡은 공기의 시원함. 이렇게.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난 나뭇잎과 대화한 것 같아. 이런 감각. 네. 이런 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1년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침에 자신이 행위한 게 자기 전에 현재 이렇게 척 덜러붙는다고 얘기해요. 요 상태가 되면 생각력이 엄청 높아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기억에 납니다. 이거 IQ랑 상관없어요. 얘가 습관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기가 막힌 노하우가 3가지를 경험을 했어. 걔가요. 아침에 공기의 느낌이 저녁에 착 달라붙듯이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 사실 그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력이 습관에 의해서 발달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 효능을 알게 되면 우리 다 머리 좋아지고 싶잖아요. 우리 뭘 하면 그걸 착착 기억하고 싶잖아요. 우리 또 이제 갈수록 이제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거든요. 치마 안 생각력을. 걸려. 그래서 우리 저하고 같이 자기 성장하시는 분들 중에 70대도 꽤 많습니다. 얼마든지 생각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런 아주 간단한 기록 하나만 해서 그것이 나에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면 다른 기록들도 여러분들 엄청 하게 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먼저 권하는 것은 요거예요. 한 줄 기록. 한 걸 계속 자리에 앉으면 다이어리를 펴고 쓰고 자리에 앉으면 다이어리를 쓰고 걸어 다닐 때 못 쓰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회사에 딱 앉았어. 그럼 다이어리 펴고 자기가 못 쓴 거 2개, 3개 쓰고 요렇게 하시는 거 한 번만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한 30일 동안 챌린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일주일만 해도 나의 하루가 기억이 나네. 이렇게 느끼시면 자동으로 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주 피게 되잖아요. 그쵸.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걸 계속 기록하게 돼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자기가 한번 구상을 해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잠재성을 겉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한꺼번에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었어요. 읽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메모를 해? 이제는 책을 읽고 생각한 거를 또 끄적끄적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기록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한 줄로 시간 쓰고 요거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펴는 습관까지만 되면 그 다음은 조금 자동이에요. 스스로 커갑니다. 요거 꼭 권하고 싶어요. 기록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가 거기서 이제 다 아이디어가 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기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록에는 4가지가 있는데 구상 기록, 지식 기록, 생각 기록, 한 줄 기록. 아까 말씀하신 한 줄 기록. 기록입니다. 네. 그다음 구상 기록, 지식 기록, 생각 기록. 이거 짧게 어떤 기록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록은. 네. 구상 기록은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 다 전략형 인간이 되고 싶죠. 네. 오늘 제가 NKTV에 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무실에서 당연히 구상 기록을 쓰고 옵니다. 아하. 어떤 태도로 하지?
핵심을 뭐로 하죠? 요거 CSF라 그러죠. Critical Success 네네네. Factor. 핵심 성공 요인. 내가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나의 핵심 성공 요인이 뭐지? 이런 걸 써요. 오케이. 저는 네. 교수답지 않은 밝은 미소라고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밝은 미소시네요. 내가 기독한 대로의 내가 된다.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한 2분 정도 쓰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5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전 5분 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요거는 내가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고 네. 아웃풋 내가 그걸 한 다음에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를 쓰는 것을 구상기록이라고 하는데 네, 네, 매사 이거를 하고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데 어허. 어떻게 전략적이지 않은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상기록이고요. 지식 기록은요? 지식기록은 이제 책 읽고 쓰는 거 지식기록이에요. 오케이. 이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 지금 메모하고 계세요? 어허. 그런 것들이 지식 기록. 메모하는 게 지식기록이에요. 그럼 생각 기록은요? 생각 기록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글을 쓸 때라든지 아하, 내 생각을 무엇인가를 쓰는 거. 구상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생각만으로 어려우니까 생각을 약간 메모해서 생각을 이어가는 도구로서의 기록을 생각 기록이라 그래요. 아하. 그리고 한 줄 기록은 아까 말씀하신. 네.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아침에 뭐한 줄. 창문 열고 한 한 줄, 줄. 밥 먹고 한 줄. 자, 그럼 이게 모여서 뭐가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썼어. 한 줄씩 다 20개, 30개 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느끼는 게 김익환이 누구지? 제가 영화처럼 그려낼 수 있는 나. 그게 저야. 이렇게. 그 안에는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건 생각력까지 있고 기록을 해서 그것이 전체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요. 네, 자, 네. 두 번째는 우리 삶 자체가 경험이고 책을 읽고 등등 이 모두가 우리에게 지식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직업과 상관없이 김영선 선생님도 엄청 강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지식인이 안 되고 어떻게 현대사회를 살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 지식인이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형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어디다 힘을 주고 어디다 힘을 빼고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실제로 미리 아까 얘기한 구상 기록 같은 걸 하면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전략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무조건 기록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록의 핵심은 이것과 이것, 생각과 실행에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자기의 성장을 완성시키려면요. 네. 한 달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거 있고요. 주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거 있고 오케이.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건 지금 쭉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네. 제가 파서블을 쓴 이유가 한 달 단위에 뭘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매월 31일이 되거나 1일 그러니까 그 바뀔 전후가 되면 네, 우리가 네.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하고 얘기해요.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월 한 번씩 인생 지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생을 생각했어. 그러면 자기가 인생을 생각한 것을 이제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생과 관련된 정말 이번 달에 꼭 하고 싶은 거 두세 가지는 적어야죠. 네, 네, 나머지는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적어야 그쵸. 돼요. 이게 이제 월간 계획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그 월간 계획을 실행하려면 루틴. 루틴, 습관. MK에서 엄청 강조하시는 거. 네, 맞아요. 모든 계획을 자기가 실천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과 루틴? 습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것을 설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월간에 자기가 할 것을 주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요건 이제 로드맵이라고.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얘 실행해 보시면 안 복잡해요. 매월 한 번씩 해보면 2번 정도만 해도 딱 익숙해지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주간 단위가 되면 월간에서 이제 2월 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로드맵이 있으니까 첫 번째 주는 로드맵에서 내가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를 하게 돼 있군 이해하고 또 그 주가 되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니까요. 이런 걸 추가해서 추가하고. 주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매일매일의 전략적 인간으로서의 성실성을 보태면 네. 자, 그 계획에는 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내가 뛰어넘어야 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한 달 단위로 적어도 자신의 꿈과 하루하루의 실행이 네, 잘 네. 맞닿아 있는 이 행위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얘가 안 되면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그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 자, 강론 얘기, 이 두 번째 얘기를 아까 김명훈 선생님께서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록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생각이 없어. 어허.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기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록을 엄청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김명훈 선생님 직원분께서 김명훈 선생님의 지시를 들어요. 엄청 속기사처럼 메모하는 분은 김명훈 선생님은 쟤 참 성실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김명훈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시의 내용이 뭘까? 김명훈 선생님의 본뜻이 뭘까? 얘를 보려고 하면 기록할 여가가 없죠. 걔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키워드만 탁 쓰는 거잖아요. 이게 기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기록은 낙서에 불과한 거죠.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실행해줘요. 기록 앞에 생각이 있고요. 기록 뒤에 실행이 있어요. 실행을 하면 그 안에서 또 지식이 산출됩니다. 걔를 다시 또 생각하고 또 기록하고 행해요. 요 사이클을 계속 루프 돌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기록이 정말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얘기를 제가 책에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네. 교수님의 이 기록에 대한 꿈 방향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발견했던 게요. 집이 어려서 고졸이에요. 어떤 분이 평생 공부가 한이야. 그래서 방송통신대학도 하고 뭐 사이버대학도 하고 그러는데 다 2학년이 끝나면 중도 하차. 끝까지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 서열에 여기에 위치해. 근데요, 제가 엄청 놀라는 게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미숙 작가 얘기를 자주 해요. 김천의 감천 칼국수집 사장님이세요. 책을 4권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를 모르게 만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나는 그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선언을 하시고 기록이 약간의 무기가 될 거예요. 다른 무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부에 한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인식한 것을 메모하고 말로 해보고 얘를 반복했는데 공부가 안 되면 정말이에요. 저 찾아오세요. 제가 정말 책임질게요. 제가 함께 성장하는 분들 중에 이런 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적어도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꼭 한번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결코 현재 한국 사회 서열에 규정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기록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정말 기쁘게 자신감을 갖고 실천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 적어도 한 발, 두 발은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익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동은 뭐였었냐 하면 기록을 통한 혁신이에요. 작지만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또 혁신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록으로 만드는 혁신이 제 한 줄 감상평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그 손쉽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기록이잖아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상 기록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자기 성장의 힘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도서 증정 이벤트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우리 댓글로 이제 책 10권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기록하는 연습을 여기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일 쉬웠던 게 한 줄 기록. 맞습니다. 딱 기억에 남는데 한 줄 기록, 그죠? 지나가다가 뭐 하나 보고 한 줄. 밥이 맛있었는데 여기 할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신다. 어디 고향 분이실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언뜻 떠오르는 내 머릿속에 일상 중에 한 줄 쓰기. 재밌겠다. 너무 좋습니다. 좋죠? 기록의 출발입니다. 기록의 출발. 자, 여러분 기록의 출발. 한 줄 쓰기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느낀 그 어떤 거라도 한 줄 쓰기를 하시면은 10분을 추첨해서 이 책 파서블 김익환 교수님의 파서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록을 통한 인생의 파서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